저는 목적 아무데도 정해놓잖아요. 진짜 그냥 버스 가다가 내려서 제주 사람들을 닮아가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때 시각 디자인과에 가고 싶어서 화실도 막 다니고 입시 준비하다가 수능 시험을 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뛰쳐나왔어요. 수능장에서. 그래서 이제 일본 가서 예체능을 안 하고 그런 계기가 좀 있었는데, 재밌는 계기는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진로를 바꿔서 그냥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무슨 인문학부에 들어가서 일단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거기서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선생님이 동남아시아를 연구하시고 해삼을 연구하시는 아주 재밌는 분이었는데. 해삼의 눈. 저 쯔루미 요시오키. 아, 그쪽 네. 세상 분이시군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대학교 교양 수업 때 그 문화인류학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해삼의 눈을 아세요? 그 교수님이 쯔루미 요시오키. 방학 때 찾아갔다가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저는 그분의 제자. 그러니까 아까미네 준이라는 네. 그분은 해삼하고 그리고 고래류. 네네. 그런 이제 해양 인류 학 같은 네네. 걸 하시면서 너무 재밌는 연구를 하세요. 네네네. 우리 선생님도 차이나타운 연구도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하고 음식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느냐.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인류학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오키나와나 쿠바 같은 데 가서 뭔가 음악에 관련된 거 연구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엄청 대놓고 비우셔가지고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대가가 보기에는 뭔가 그래서 되게 학부생한테 그런 눈빛을 주길래 이 선생님은 도대체 그럼 선생님 전공이 뭐예요? 그러니까 해삼이래요. 방 안에서 계속 말린 해삼 물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불리고 계시고, 막 커피의 역사 같은 거 배울 때는 커피 그 방 안에 커피가 가득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와서 어떤 무역 루트를 거쳐서 무슨 냄새, 꽂히는 것마다 다 연구가 되는 그런 분이라서 진짜 너무 웃겼던 사람인데,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 그때 37살밖에 안 된 그 초짜 연구 이제 막 시작한 선생님이셨고, 저는 이제 한국 유학생으로 거기 선생님한테는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인데 유일하게 필드워크에 가고 싶어 했던 학생. 그 중에서. 네, 그것도 해외로 먼 데로. 제가 10대 때부터 꿈꿨던 건 그저 이곳을 떠나 멀리 어딘가 좋으니 가자. 여기만 아니면 된다. 일본도 부족해서 한 번 더 가는. 약간 그런 여러 가지를 거쳐서 선생님이 너 쿠바 갈 돈 있냐?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인도네시아를 한번 가봐라. 너무 재밌는 나라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구하신 게 또 바조족이라고 수상민족에 관한 연구도 하시고 있어서 나랑 진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보러 가야지 해서 바자우 민족이라는 국경 없이 물 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지금은 그 내셔널 국가의 경계가 너무 확실해짐과 동시에 그들이 살아왔던 게 어떤 한 국가에 이렇게 속해가는 일로 하여서 여러 가지 그들이 여태까지 가져왔던 문화, 전통 이런 게 싹 사라지는 너무 안타까운, 심지어 기후변화, 그래서 물 위에서 더 이상 집을 짓고 물 속에서 걸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던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지만, 제가 그때 시작했던 지금으로부터 20몇 년 전 그때쯤에는 바조족을 만나러 가시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러 간 거였어요. 인도네시아에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다가 발리에 경유를 했는데 발리는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그냥 제주도랑 똑같겠지. 아무튼 그래서 제주도도 저도 6살 때부터 와서 이렇게 계속 있지만 그래서 피해가려고 했는데 끼리끼리 만난다고 관광지 사람들하고 너무 또 친해져서 여러 일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제가 그 후 한 12년 동안 연구하게 된 비치보이라는 그 섬 지역 노동자들, 그것도 다 발리 외부에서 돈 벌려고 발리에 모여든 젊은 저 나이 또래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필드워크가 끝나고 학교에 돌아가 보니 모두가 노란 머리였던 우리 일본의 친구들이 다 까만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까맣게 물들이고 이미 다 내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빼고.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지금도 졸업 논문 써야지 하니까 또 비웃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졸업반이 되어버린. 네, 몰랐던 겁니다. 너무 순수하게 그냥 시기에 맞는 재밌는 일을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면 대학원을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추천해 주신 곳이 홋카이도 대학하고 또 교토 대학하고 또 해외에 있는 어떤 대학이 홍콩에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각 이제 어쩌다 또 홋카이도를 선택해서 가게 됐습니다. 가서는 제 멋대로 했죠. 멋대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멋대로 활동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토 대학에 가면 멋대로 못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지역 연구에 네네. 너무 뿌리 깊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동남아시아 가서 너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뼈를 묻을 생각으로 가서 연구자가 되는 거고 북해도에 가면 그래도 되게 좋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각자 연구를 중요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너가 하고 싶은 지금 해왔던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북해도 너무 좋잖아요. 북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완전 환경이 또 다른 홋카이도. 곳이고. 네. 제가 한번 학부 때 여행 갔을 때 기차 여행 갔다가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가 진짜 너무 넓고 어마어마한 그 나무들이 막 그래서 야 이런 곳이라면 진짜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했는데 진짜 거기 들어가서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필드워크만 했는데 아무튼 거기 들어가서 이제는 내 맘대로 했다는 거는 정말 지도 교수 중에 아무도 인도네시아를 아는 분이 안 계셨고 다 각자 아이누 민족 또 뭐 그곳에는 인간과 자연이 연관이 되는 시스템 전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태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라이구마라고 해서 그 외래종, 네네. 외래종 그리고 또 사슴, 사루, 저기 뭐지? 시카 사루, 그러니까 다 알아들으시네요. 원숭이, 네.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이유가 사람이 개체수를 막 증식시켜 버렸잖아요. 애완견으로 아니면 애완 너구리로 라쿤을 들여와서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딱 펼쳐지고 막 자연의 것이니까 아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그렇게 해버린 결과 개체수가 인간의 삶이 위태로워질 지경, 그러니까 자연과 공존도 위태로워질 지경에 이른 거를 연구자들이 알고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5만 가지 노력을 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가피하게 개체수를 조절하는 게 또 인간의 역할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엄청난 비판과 정말 돌 던지러 오시는 분도 계셨고 그 연구하는 것일 뿐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 연구를 하는데 같이 있으면 막 냉장고 열면 막 사슴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원숭이 분뇨를 하루 종일 분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다양했어요. 지리학을 해서 진짜 지도만 그리시는 분 그리고 저처럼 비치보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이제 노동자들 발리에 가서 그거 서핑하는 거 하는 분 정말 다 제각각 그런 곳에서 정말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잘 서포트 받으면서 할 수 있었고 아까 말한 해삼의 눈 그분이 일본 지역학의 지역연구학 이쪽에서는 되게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그 위에는 또 미야모토 쯔네이치라는 민속학자가 계신데 그 이제 계열을 다 타고 이제 일본의 동쪽과 서쪽에 제자들이 이제 분포해 있는 거죠. 네네. 각 일본의 지역들을 다양하게 뿌리 깊게 연구하고 다 연대를 해서 같이 그리고 동남아시아 왜냐하면 일본은 그 동남아시아랑 너무 깊이 관련이 있게 자원을 이렇게 많이 뺏어오기도 하고 ODA라는 명목 하에 근데 그런 것들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름 하에 일본이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알았어야 됐고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하시는 분들 가득 연구자 주변에서 운이 좋아서 저는 저 나름의 길을 걷고 있다 보니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거는 그 방법적인 거, 네네. 윤리적인 거, 자세적인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정보는 공유돼야 하는 뭐 기후 변화라든지 자원 고갈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한 인간과 동물과 그리고 자연의 어떤 문제를 너무 아름다운 눈으로만 봐서는 지금 큰일 났다라는 걸 어떻게 알려줄까. 그러니까 그때 배운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자나 어떤 활동가들은
자기 이렇게 저널리스트도 마찬가지인데 뭔가를 이렇게 이래야 된다 세상이 주장을 하시는 반면 제가 배운 거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게 사실 뭔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합니다가 아닌 이만큼 복잡합니다. 를 이건 요렇게 복잡하네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거여서 사실 이게 한 발짝 더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요 정도 복잡했습니다를 이렇게 그만큼 알려드리는. 그거를 할머니 네네. 뭐 아니면 제주도에 대입시키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저널리즘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에는 또 한 면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게 많은데 근데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 이외에 여러 면들이 되게 많다는 거.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더 이제 큰 다중적으로 여러 개를 세 개를 제주에서 출발해서 세계 전체 동남아 시작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이게 되게 막 서구의 식민지적인 발상으로 생겨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지만 어쨌든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으로 팟캐스트 하나 생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가게 될수록 사람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말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면 그럼 이제 비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할 만큼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아는 것만큼 정보가 똑같이 있을까? 생각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설득시키고 하다 보면은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서 내 할 일을 하자. 하지만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한 사람의 할머니를 만나더라도 연결이 막 되고 있는 수밖에 없는 지난 20대와 30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 경계하는 지점,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조심하게 되고 그렇지만 또 알아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용기를 갖고 나아가더라도 계속 있는 그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부분을 대하는 게 시기마다 다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처음에 배우실 때가 있고 또 네. 여태까지 해오면서 지금은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내려놓고 학습하고 내가 틀렸구나. 아니면 배웠구나 해서 계속 넘어가는 것의 연속인 것 같아요. 뭔가 하나 배워서 이만큼 똑똑해졌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 할머니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처음에는 학창 시절에는 몰랐던 4.3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처음에 듣게 됐을 땐 너무 놀라서 그 다음에 듣게 됐을 때는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되게 화가 나서 속상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들으면 들을수록 또 이제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 내가 나 이렇게 배웠는데 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했는데 이분한테는 이게 다른 용어로 4.3이라는 것도 같은 마을에서 그리고 한 가족에서도 다르게 얘기하니까 뭐가 맞는 걸까를 저도 계속 생각하면서 아니 뭐가 맞다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4.3에 관해서. 처음에 제가 할망은 희망을 썼을 때만 해도 되게 뭔가 4.3을 어느 정도 한번 이렇게 알게 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게 제가 5년의 기록인데 그 이후로 이제 또 5년 넘게 걸으면서 이제는 그렇게 못 쓸 것 같아요. 저번에 썼던 것처럼. 지금도 보면 오글오글 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를 4.3에 이제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는 생각이 들어요. 왜 홀로코스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인간이 가진 어떤 속성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걸 넘어서고 슬픔도 넘어서서 그냥 나는 또 어떤 워딩으로 이 인간의 폭력과 전쟁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내가 봐야 될까라는 게 계속 변해왔던 건데 내가 경계했던 거는 그 와중에 내가 요걸 배웠기 때문에 말실수로 4.3에 이를테면 뭐 항쟁을 붙일 것인가 4.3 사건을 말할 것인가 이거를 나는 의도 없이 말했는데 그 사람은 제 색깔을 이렇구나라고 판단당하는 일이 몇 번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바꾸게 된 것 같은데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네네네. 아는 것에 관한 것. 네네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라. 모르는 게 힘이다. 오히려. 그런가요? 그렇진 않죠. 알아가고 계실 것 같아요. 태호님도 제주 온 지 지금 몇 년 되셨죠? 이제 4년 차 되어 가고 네. 뭐 촬영이나 인터뷰 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 조사하는 것들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햇병아리지만 아 이제 조금 전보다는 많이 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또 조금 지나면 거짓말같이 아 그거 말고도 진짜 더 많은 게 있었고 지금도 완전 그냥 깜깜한 그냥 주변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물질하듯이 이렇게 훑듯이. 네네. 그냥 계속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또 그렇지만 그게 거칠 때마다 너무 그 기쁨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아름답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이미 걸어가신 분들도. 그리고 늘상 이제 자세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다양한 것들을 제가 다 아직 섭렵하지 못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이라는 긴 관로가 말 앞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자세로서는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세로서. 어떤 자세, 눈빛, 어떤 마음 이런 거를 표현하는 그 사람한테 경의를 표한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거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더 이렇게 다중적으로 폭신한 어떤 4.3 하나를 따져도 이게 뭔가 이불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 폭신하게 그래도 서로 이야기할 어떤 바운더리가 그런 교류를 통해 생기는 것 같아요. 말들을 통해서 생기고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활동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이 바라보기에 뭔가 이렇게만 보고 있었는데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예를 들어 주신다면. 하나 갑자기 생각났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최근에 저의 작업 같은 거 해나가는데도 되게 큰 기둥이 됐는데 제가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작업이라는 말을 붙이기 되게 죄송스러울 만큼 그냥 나의 무너진 일상을 일으키는데 걷고 보고 듣는 인터뷰 그리고 이런 할머니들 만나는 게 되게 도움이 됐고 내가 우연히 배운 거기 때문에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무너진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데 할머니들이 경험하신 인간력이나 어떤 라이프 스토리가 너무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한 건데 그래서 희망이라는 말을 책 제목에도 썼고요. 요즘에는 모두가 아는 살당범인 사라진다라는 말로 계속 무언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작업도. 저도 좀 이렇게 파괴됐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의미로 더 심하게 무너진 사람들 그러니까 걷다 보니까 뛰게 되고 뛰다 보면 우린 보통 날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뛰다가 넘어진 분들. 당연한 거. 뛰면은 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인간은 못 날아요. 인간 넘어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 파괴된다는 거, 죽는다는 거를 너무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사라진다. 저 역시 계속 사라진다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가 제 자신도 한 7, 8년 됐을 때 그게 갑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살아야 한다. 막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도 막 고문처럼 이런 말도 있듯이 그러다가 어느 날 만난 할머니가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심이 죽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수의를 만드시는 장례 그 의상을 한평생 만들어 오신 삼촌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사라진다라는 메시지를 나는 할머니들한테 받아서 이게 세상에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 입장에서 그 후에 5년들을 삼촌들 입장에서 그 노년을 같이 바라보고 있자니 사라지지가 않는 거 이제 죽는 게 꿈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수희 만든 삼촌이 얘기했던 죽어진다게라고 편안하게 쓰러짐과 마지막을 관조할 수 있는 힘이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힘보다 힘만큼이나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사라진다라는 거가 이제 지금 유행이 돼가지고 뭐 드라마, 소설 모든 것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저는 한강 작가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 되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가치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그냥 이렇게 작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끝이고 끝 다음에는 뭐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 나락으로. 끝나면 이제 쭉 가는 그게 당연하고 그거를 조금 더 담담하게 빙하가 철커덕 무너지는 걸 구경하러 가듯이 엄청 큰 마음으로 무너짐을 바라보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생각이. 그러면서 삼촌들과의 저에게 남은 거는 지금 헤어짐밖에 없거든요. 죽음밖에 없고 질병밖에 없어요. 고난이죠, 인간의. 그런 것들을 지난 몇 년 되게 가까이서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까지 이렇게 몇 번 겪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희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절망을 제대로 끝까지 그냥 아무 말 없이 바라봐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본인의 능력도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득바득 살아내는 게 답인 거고 뭔가 그런 면을 더 많이 봤다면 그 다음에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것들이나 상실이나 그걸 그냥 겪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거를 느끼신 거. 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다가올 시간이거든요. 35세가 넘으시면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씩. 그게 바로 노화라는 거고 어차피 내가 겪을 거라서 저는 흥미가 있는 거거든요. 뭐 다리가 갑자기 불편해지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미친 사람처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눈 말똥말똥 뜨고 그럼 할아버지가 막 가뜩이나 막 다리 못 걸어서 지금 되게 자존심 상해서 내 옆에서 이렇게 젊은 여자 옆에서 다리 절면서 걸고 있는데 그 내가 삼촌 이게 저도 진짜 그렇게 될 거라서 삼촌이 여태까지 무슨 새마을 운동도 하시고 이 운동도 하시고 이장님도 하시고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마을 일으키시면서 근데 어차피 저도 다리 오래 쓰면 못 쓰게 될 건데 그럴 때 기분이 어떨지 저 미리 좀 너무 궁금해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좌절이지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저랑 이야기의 끝에는 또 다른 표정이 불쾌하시지만 않은 표정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야기가 흘러가곤 하는데 어쨌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냥 저는 진짜 제 문제라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무너짐에 관해서도. 그래서 그냥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일으키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그것과 동시에 무너지는 거 어쩔 수 없게 멋있게 쿨하게 바라보고 남이 무너질 때도 가서 Are you okay? 이게 아니라는 거지. 나도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재빠르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되 별 말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거. 그런 게 제주의 이웃들의 사실은 지난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온 하나의 문화고 우리는 도시에서 살아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 한 10년 이런 시골에 살면서 보기도 했고 하면서 그런 힘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희망이 필요하시면 희망을 찾아가시고 절망이 또 오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남들을. 아까 저희가 오면서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그 사라진다, 죽어진다라는 표현이 되게 조금 새롭고 재밌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산다, 죽는다라는 게 좀 더 능동 쪽에 있는 말이라면 사라진다, 죽어진다가 수동 쪽으로 이미 있는 않을까? 거. 네네. 그러니까 그걸 되게 잘 표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죽어지면 좋은데 안 죽어지니까 산다. 그 말이 거의 모든 삼촌들 인터뷰에 죽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그게 되게 사라진다는 말만큼이나 그 죽어진다는 말이 이번에 읽을 땐 그 말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이거 물리학으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책을 되게 너무 무식하게 많이 읽다 보니까 물리학으로 이런 게 다 계산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막 초능력 뭐 신화에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진짜 정말 먼지들처럼 지식도 정보도 생각도 떠돌아다니니까 비슷한 그 에너지랑 그 공간을 가진 물음과 물음이 당연히 만나는 거고 그냥 비슷한 안경 끼고 지금 까만 옷 입은 사람들끼리 그냥 만나는 거고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으로. 그거 다 설명되고 있어요. 제가 과학적으로. 네, 완전 저 과학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라진다 아까 얘기해서 또 저도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너무 좋은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런 능동적 그 삶과 죽음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를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을 보내는 문화에 있었던 분들은 멸종위기종 이제 사라지고 있어. 사라진다라는 말을 하고 죽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집단 멸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절대 나는 죽어질 거야. 사라지겠죠. 이게 안 하잖아요. 요즘 세대가 할 것 같지 않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가도 다 그 삼촌들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진짜 하나의 현상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지. 이분들은 진짜 멸종 위기종이다.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제주라는 계속 외부의 침략을 그 전에 고려시대 때도 그 전에도 계속 몇백 년을 받았던 그리고 제가 발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섬이 가진 특성상 이게 외부에서 계속 보물을 탐하는 보물섬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물을 가진 사람은 태도가 되게 특이해진단 말이에요. 가져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해야 되고 내가 가졌으나 남이 줬다는 인식하에 계속 사는 뭔가 주어진 거 삶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의 구분이 되게 제주는 신화에도 많이 남아있고 마을마다 되게 특별한 곳이거든요. 사실은 삶에 대해서 배울 때도 그 사라진다 죽어진다 말고도 상당히 많은 뭐 물건 하나 돌멩이 하나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혜가 놀라웠습니다. 아직도 참 많이 모자라지만 만날 때마다 놀라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오면서 그러니까 만남이 많은 만큼 헤어짐도 많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으실 텐데 네. 실제로 많이 겪기도 하셨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처음에는 네. 두려움만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5년 책 쓰고 나서 이제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진짜 죽음뿐이구나. 할머니들이 죽음에 의한 나의 남겨짐. 내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저는 친족과 어떤 가족이 가득한 공동체나 마을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뭐 누가 돌아가시거나 이런 것도 그 중간에 친구나 지인이 돌아가셔도 뭔가 세상에서 잠시 딴 데로 여행 가서 못 만나는 정도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렇지만 제주에 와서 그 죽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너무 비극적으로 4.3이라는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거기에는 너무나 참혹한 죽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새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 봐도 모두가 이렇게 너무나 놀라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새 대신 거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 그걸 보고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는 인간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눈앞에 주어진 게 죽음, 마지막, 무너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계속 책을 읽고 마주하고 겪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 전에도 근처에 있는 삼촌이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밤에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갔죠. 차 들고 마사지 오일 들고 가서 삼촌 이렇게 조금 마사지 해드리면서 삼촌이 그간 들어보지 않았을 법한 최근 90세가 넘으셨지만 질문들을 던진 거예요. 아버지의 기억, 어린 시절에 그리고 그분은 공교롭게도 자식 중에 딸 2분이 먼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 말로 박복하다고 여기시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니까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식 먼저 보낸 엄마가 무슨 낯으로 사나 그런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날 저녁에 삼촌 집에 갈 때는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분의 따님이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실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몰려져 있었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자식이 2명이나 먼저 간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자살했다라고 해서 끝.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자살한 사람, 스스로 먼저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머니와 함께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의 그날 간 목적은 삼촌 그 언니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어요? 수학을 잘했어요? 무슨 그림을 잘 그렸어요? 이를테면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안 물어보니까 기억에서 까마득해지고 자꾸 마지막 모습만 모두가 그것만 기억하자고 하는 것처럼 할머니 또한 죄인으로.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머니한테 저는요 꼭 그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 닮아 마시 하면서 그 얘기 하니까 삼촌도 갑자기 웃으시면서 우리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 줄 알아 하면서 자기가 소녀 시절의 얘기도 하시고 내가 첫사랑만 제대로 만났으면 하면서 또 막 파란만장한 러브 스토리도 하시고 3시간을 처음에 갔을 때 진짜 좀비처럼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이제 일어서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불을 이렇게 불편한 집에 사셔서 불 켜놓고 이제 3시간에서 이제 나오는 길에 삼촌이 이불에 계속 누워서 이제 저한테 웃으면서 잘 가이 막 이렇게 하시길래 근데 또 가서 한번 내가 안아보고 싶은 거야. 문을 다시 열고 그래서 들어가서 진짜 미친 애죠. 가서 뽀뽀를 했어. 내가 너무 진짜 삼촌 진짜 냄새도 좋고 삼촌 진짜 너무 냄새 좋고 지금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요 하면서 제가 또 올게요 하면서 이렇게 꼭 껴안고 갔거든요 집에. 근데 그리고 3일 후에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갔을 때는 앰뷸런스가 딱 떠나시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할머니 온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계시다 가셨는데 그걸 사진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네. 그 이불에서 정말 할머니를 이렇게 옮겨간 것 같은 그 방의 모습. 그리고 나서 하루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식도 가고. 근데 그때 이게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근데 장례식에 가서 사람들이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있는데 과연 저 수많은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까? 할머니의 먼저 간 따님들이 어떤 얼마나 예쁜 딸들이었는지를 알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할머니 맨날 야 노인정 사람들 무서워. 나 우리 딸 죽어도 오지도 않아 하면서 그 마을 내에서 사실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따뜻하지만 않아요. 세상이. 근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자리에는 막 화환 이 모든 게 가득한 자리에서 할머니 혼자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는데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을 대하는 이 장례식이라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진짜 죽음을 존중받고 있는가? 할머니의 죽음이 거기 있는가? 했을 때 그때 삼촌과 이야기하는 날 밤 삼촌 제가 음악 틀어드릴게요 했더니 삼촌이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하니까 김국환의 타타타를 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90대 할머니가 타타타 좋아하시면 이거 상당히 취향이 저랑 비슷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삼촌이 되게 멋진 삼촌이에요. 사실 노래방도 몇 번 같이 가고 그랬어. 둘이 가서 막 칠갑산 부르면서 막 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빨리 나와야 되겠다 이 장례식장을. 저 진짜 멋있는 옷 입고 갔단 말이에요. 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가서 차 안에서 눈물이 막 나서 혼자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저기 안 계실 것 같아서. 할머니는 지금 간소하게 가방 하나 둘러매고 편안하게 어디 이제 다리 안 아프니까 가고 싶은 곳에 앉아서 이어폰으로 타타타 듣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죽음을 막연히 두려워만 하다가 제가 죽기 마지막 3일 전에 사람과 한 대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분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내가 슬프기도 하지만 죽음을 다시 죽음은 장례식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눈 마지막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자기의 본질을 이해해 줄 때 그때 처음으로 생겨나는 걸 수도 있겠다. 마지막 대화라는 게.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의 죽음도.
그 전에 내가 그 사람과 마지막 대화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책이 나왔던 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네. 전 그 정도. 2018년에 나왔으니까요. 네. 그때는 뭔가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 걸로 느껴지는데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죽음의 영역으로 더 진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듭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키워드가 존엄사, 뭐 죽음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두려운 죽음을 회피할까 내지는 잘 죽을까 내지는 누가 나를 끝까지 죽기 전에 돌봐줄까 여기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그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씩씩한 능력을 조금만 더 따스하게 기른다면 이 저처럼 괜찮아질 수 있는데 저도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딱 이겁니다라고 책으로 아직 정리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 목표가 이런 거니까 편안하게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방금 말한 것 같은 할머니의 죽음은 슬프지만 또 마냥 슬픈 게 아니잖아요. 타타타가 나옴으로써.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모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 아까 말한 사람 시민 죽어진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될 수 있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글 아니면 기록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활동이 어떤 건지 조금 말해버렸네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죽음이 키워드죠. 죽음, 무너짐. 일으킬 수 없는 무너짐. 그러면 말씀 듣고 궁금해지는 게 책 서문에 이런 인터뷰하는 사람들한테 내려지는 저주 같은 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없고 시간을 뺏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 그게 스승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네, 그 미야모토 트네이치라는 민속학자인데 네네. 일본의 민속학자의 네. 거장이시죠. 그냥 네. 한평생 걸어다니면서 네네. 민중의 이야기. 음. 그러니까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아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없어지는 직업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도구의 이야기, 그거를 정말 걸어서 투벅투벅 지구 몇 바퀴를 10도를 돌아다닌 분이 이제 미야모토 트네이치라는 분이고 그 사람이 이제 잊혀진 일본인이라는 책의 시리즈를 많이 쓰셔서 우리들은 이 정도가 디폴트다. 너희들이 해야 할 어디 가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왜냐하면 되게 재밌어요. 또 읽다 보면 푹 빠지는 제 책도 사실 모방이에요. 그런 우리 선생님들. 그러니까 읽어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썼을 땐 이 이야기는 사람에게 읽힐 목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영상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것인 것처럼 근데 거기에 그 사악한 편집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양아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포인트를 조사하는 사람이란 조사하는 곳에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그들의 시간을 뺏는 것 외에는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너무 자명한 그게 뭐 어떻게 반론하실 여지가 있으시겠습니까? 시간 뺏고 뭐 더 이상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조사지에서 갖가지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항상 와라. 조심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런 항상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인 거네요. 질문 하나도 나의 의도 안에는 그 사람을 상처 줄 의도가 없었으나 진짜 하나의 질문 너 어디서 왔어? 그 질문 하나로도 누군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 한 단계 건너서 내 질문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냐를 딱 사람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저는 이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질문 속에서. 약간. 그래서 그런 거를 조사지 피해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뭐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주로 그러니까 강의할 일이 있으면 가서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되게 쉬워 보이는 윤리인데 정말 잘 안 지키는 윤리예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어떤 취재, 연구에서. 근데 그거 지키면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냥 방송 끝나고 그거 전부 링크 보내드려서 전화해서 불편한 점 없으셨냐 자제분들 전화번호 다 듣고 와서 다 보여드려요. 그거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서귀포에서 하셔야 되는데 물어본 사람한테 전화번호 하고 이렇게 멀리 있는 뭐 어디로 뭐 이탈리아의 손녀가 저기 유학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어봐서 대신 전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고
그거를 하면서 나는 그걸 지키는 거지. 불편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그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내 얘기 이렇게 듣고 가서 이렇게 썼어? 이런 거. 그 릴리즈 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쓸 거예요.까지는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건 못 해요. 저도 사정상. 근데 하고 나서 최소한 이걸 보여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막 진짜 눈물도 보이시고 어떤 분들 우리 엄마 이렇게 웃는 거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얘기 나 몰랐다. 한평생. 그럼 저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도 마음 인터뷰나 어떤 내가 찾아간 곳에 내가 남기고 온 흔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행복해하네 지금. 그러면 돌팔매질은 당하지 않아서 됐구나. 그 정도로. 그렇다고 내가 너무 잘했어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전화 드리고 그랬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뭔가 조사를 통해 얻은 것보다 그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할 수 있게 된 게 그게 예상치 못했던 수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상치도 못하게 요즘 촬영 가거나 어디 이야기 들으러 가면 어떤 젊은 분들 저는 이제 7, 80, 90, 100대만 만나니까 4, 50, 60대 얼굴 보면 진짜 누구였지 이럴 때가 많은데 잘 안 만나니까 50대 분이 와서 저 모르시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했더니 저기 어디 가문동에 누구누구 똘레미 그러고 나니까 똑같이 생긴 거예요. 우리 엄마가 엄청 저번에 와서 재밌었고 하시는데 또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대를 만나기도 하고 제가 만났던 그때 그 할머니가 우리 엄마예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네, 되게 재밌어요. 그런 이어짐이 진짜 묘미네요. 그죠? 맞춰봐 이러거든요. 누구게? 그래서 그 서문에 나왔던 그 줄 수 있는 건 없고 뺏을 수 없는 건 시간밖에 없다라고 네. 저는 읽는 순간에 저는 그걸 좀 좁게 해석을 해서 뭐랄까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들어주는 것만으로 뭔가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조금은 들면서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떠셨어요? 그 마음이? 작가님이 주는 게 훨씬 많은데 이 시간을 뺏는다고만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전 지금도 뺏는다고만 생각해요. 100% 뺏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태훈님 말씀하실 때 나는 그래도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장착된 분들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 얘기를 들어준다. 내가 상담하러 온 학생의 말을 들어준다. 내지는 내가 노인의 말을 들어준다. 근데 저는 뭐뭐 준다라는 말을 되게 경계할 수밖에 없는 네네. 또 상황에서 좀 산 적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분들과 접촉할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말로도 뭐뭐 시대 아게루 이거 사실 약간 오만한 말이거든요. 네네. 들을 그죠? 때 기분 나쁘다고 그쵸, 하는. 나쁘죠. 네네. 내가 해줄게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거든요. 그 말을 안 쓰면 되거든요. 아. 똑같이 하되 안 쓰면 되는데 내가 해준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내 안에 정말 그 사람의 빈 공간에 내 마음의 빈 공간에 그 사람을 담아서 같이 뭔가를 생각하려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나의 것으로 가득 찬 공간에 그냥 그 사람이 잠시 스쳤다 가는 것밖에 안 되고 그냥 텅 비어야 돼요. 뭔가 내 마음에 있던 어떤 한 공간이 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진정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인터뷰든 어떤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원님이 내가 지금 정신지 작가님 이야기 들어주고 있어. 우리 팟캐스트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어주고 있어. 정말 한 끗 차인데. 듣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들으면서 할 말도 있는데 팟캐스트에서는 할 말이 있어도 이 생각을 다시 자기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내가 이만큼 얘기하면 또 이제 이만큼 얘기하거나 질문하거나 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내 것으로 가득 차지 않고 진짜 궁금해한다면 들어줄게라는 말 못해요. 아 그러네요. 네, 내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우선 나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할 수도 있으니까 편집을 해버렸습니다. 이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60분 녹화했는데 15분으로 늘 이렇게 만약에 됐으면 45분은 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간을 뺏었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60분 그대로 들려주고 싶지만 편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뺏는 게 맞습니다. 인정하세요. 뺏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돌려드릴 생각으로 노력하시면 되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이어짐이 되게 감사하게 다가오는 거고,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어떤 그런 좀 조심하고 맞아요. 죄송한 마음으로.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만나는 거를 찍잖아요. 여태까지 찍고 기록하면 나는 진짜 받기만 한다, 뺏고 있다라는 걸로 듣고 있지만 이런 나와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서 그런 해석은 할 수 있죠. 아, 둘이 다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고 있구나. 신지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노인들 얘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이런 얘기는 보시는 분들이 하는 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느끼도록 살머니도 신지도 서로의 얘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삶을 저는 지난 8년 살면서 그거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네. 그러네요. 특이한 네. 경험이네요. 진짜 특이한 연구자로서와 완전 다른. 그러니까 내가 연구자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방송인이라고 생각하고 리포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작업,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작업. 그러니까 또 저만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같이 오는 카메라나 이런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다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제각각의 포지션과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언제나 모든 건 협업이기 때문에 맞춰가고 또 부딪힐 수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보물섬의 조잘조잘 걷당 봄인 네. 코너가 어느 정도 시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시기가 8년 했고요. 8년. 2017년부터 25년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방송인데요. 추석 지나면 그때가 360, 제가 잘못 셌을 수도 있지만 362화. 360화. 네, 그러니까 362화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진짜 많이 했다. 매일 한 편만 봐도 1년 1년 걸리는. 내내 봐야 돼. 저 진짜 제 재산이 됐어요. 진짜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욕심 같아서는 전국 노래자랑 송혜 할아버지처럼 삼촌들도 그렇게 하자 했는데 이제 또 제 마음 같진 않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어쨌든 이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기적 아닙니까? 362회. 그러니까 아무 탈 없이. 그동안 찍은 삼촌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찌됐던 그 네네. 기록이 담겨있는 그런 아카이빙이고, 저는 이제 그걸 앞으로 한 5년 더 하려고요. 그러니까 요런 어려운, 내가 방금 말한 것 같은 그걸, 그 만남을 보여지는 일. 그 삼촌들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브라운관에서 텔레비에서 보면서 깔깔깔깔 거리면서 간접적으로 웃으면서 만나는 그런 일은 유튜브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공중파였기 때문에 제가 네네. 힘들어도 뭐 이렇게 막 그 돈만큼 돈보다 더 몇 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받은 돈만큼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건 진짜 너무 하고 싶다, 이 일은. 근데 이제 더 오래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제 어디 가도 저 보면은 아시니까 그냥 내가 만나러 가면 되겠다. 방송이고 뭐고 그냥 만나러 가면 되겠다. 그리고 이런 제 모습에 관심이 있으면 누가 찍어주시면 그거대로 하나의 채널이 되겠지만, 왜냐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 장면들이. 그래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걸 나눌까. 그 안에서 많이 쌓여온 게 있으실 거고, 그 안에서 뭔가 이런 거는 덜고 가도 되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강화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그래서 작가님만의 버전으로 더 자유롭게 많이 해보시면은 덜고 갈 건 기대가 없어요. 돼요. 이미 다 이게 돌아가시는 분이 점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덜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은 게 얼마 없는 어떤 보물을 대하는 자세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방송에서는 아직 팟캐스트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인간력을 가진 분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4.3을 겪고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4.3을 겪을 때 적어도 한 7, 5살 뭐 이렇게 되려면 지금 80대시거든요. 거의 80 가까우셔서 그 이상의 분들이 그러니까 90이 넘으신 분들이 주로인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돌아가신 아까 그 삼촌 나이 정도라도 괜찮으면 그분들이라도 한 5년간 열심히 만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마지막 만남이 되더라도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게. 네. 다음 5년이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너무 저도 이제 태호님의 5년이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어떠세요? 마을 삼촌들 만나시면서? 네. 이번에는 시정 소식지 취재를 통해서 네. 뭐 다양한 뭐 서귀포 시민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 같은 것보다는 그 만남의 횟수를 엄청 늘리고 싶다. 그냥 많이 해보고 싶다. 쌓아보고 싶다. 그냥 그런 좀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양이 해야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그걸 지속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지속 가능하게 하실?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요즘 드는 생각은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라는 게 뭐 어떤 기존의 방식이나 전통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의뢰를 해서 예산이나 맞아요. 어떤 그런 금액 안에서 그거에 맞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결과물을 또 깎아 나가고 그런 일들이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많은 다른 분야의 많은 일들도 그렇듯이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내가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게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아예 방식을 새로 발명해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의 지점에서 지금 그런가요?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요. 이게 되게 지난해 보일 수도 있고 과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사람들은 헬타면 해봐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제는 진짜 올드 미디어의 시대가 거의 끝나고 있고 물론 그 청중이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저도 생각을 해 나가고 싶은데 진짜 되게 웃긴 말로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요즘 이런 말 하잖아. 태호 하고 싶은 대로 해. 되게 용기 되지 않아요? 이 말 들을 때? 그럼요. 그쵸? 저도 그 말 들으면서 되게 행복해하고 있고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지금 13년을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해나가시겠지만 그 13년을 하면 뭐 되게 큰 사람은 안 돼 있을지언정 그래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렇게 그래도 지금도 되게 웃고 있네. 저 여자는 되게 재밌나 보네. 이 정도로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그 정도만 보여줘도 저는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되고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또 그런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하게 지냅시다. 네. 영광입니다. 진짜 저 너무 행복해요. 진짜. 든든해요. 마음이. 저도 들으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이제 정말 발걸음이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게 그 희망서귀포를 취재할 때였는데 그 게이트볼을 취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처음에 이제 하고 싶다고 느낀 거는 여기 태우 씨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거기에 열기 이건 담아야 돼 해서 이제 그때 이걸 해야 해. 그래서 주제까지 바꿨어요. 그 잡지 주제를 바꾸면서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장비가 뭐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취재를 하고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취재를 가자라고 한 날에 갑자기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되지? 잘하려고 하니까. 네, 잘하려고 하니까 이걸 잡지에 어떻게 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되게 주저주저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느낀 게 그때 이제 꾸역꾸역 가니까 어떻게 또 된 거예요. 문 그날. 열자마자 그냥 확 다 날아가버리고 맞아요. 그냥 맞죠, 현장에 맞죠. 몰입해서 압도되는 맞아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거. 맞아요. 가면은 그래서, 다. 맞아요.
그 딱 출발할 때 무거운 얼굴과 그 갔다 와서의 그 후련한 얼굴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가면은 그러니까 내가 찾는 게 아니고 가면은 날 위한 게 준비돼 있어. 이렇게 학습 능력이 빨라도 되는 거예요? 단시간에? 좀 되게 치사한데?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게 뭐를 하려고 할 때 이제 되게 힘이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겠구나. 지금 단계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삼촌분들 만나러 가기까지의 시간에 또 어떤 생각을 하실까?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그 태호님이 그 게이트볼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분들도 제가 홍춘호 삼촌 따라갔다가 그것도 그렇고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명을 무조건 만나자 해서 이제 글을 써서 신문사에 글을 썼단 말이죠. 그때가 그랬어요. 진짜 돈 한 푼 안 받는 일인데도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마감이 다가오면 금요일 날까지 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 화에는 필드워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적 아무데도 정해놓지 않아요. 진짜 그냥 버스 가다가 내려서 걷다가 만난 사람이 주인공인 채로 5년을 기록한 거예요. 그 후에 방송도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사실. 그냥 아무도 안 정해 있어서 더 난감했어요. 심지어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어요. 되게 화나고 막 불안한 날, 우울한 날, 이런 날은 걸으면 또 사람이 없어요. 만나야 뭘 쓰는데 이제 3일 후에 나는 원고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나는 물론 아무도 요구 안 해요. 돈도 안 주는데 내가 안 쓰면 그만이야. 근데 나 스스로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포자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서 누가 빨래를 널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게 나는 라스트 찬스야. 삼촌 하는 거예요. 젖먹더니까지 저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난 불러야 된다. 웃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여잡듯이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미친 어떤 덕후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내가 지나가도 삼촌들이 쫄짝쫄짝 이게 13년의 힘. 그랬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고 진짜 나 이거 왜 하고 있나,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날은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막 퉁퉁 부어서 나 이 상태로 방송 어떻게 하나 막 이런 날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 딱 가서 삼촌들 만나자마자 아까 그 게이트 볼장의 그 열기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은 힘들고 지칠 때 자연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바다를 보러 가자, 산에 한번 가보자, 숲길을.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린 거기 가서 그 생각을 압도할 만큼의 경치를 보고자 가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생각을 거기 가서 하고 걸으면서 하고 와야지 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맨날 가서 그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 가면 거기에 제가 일부가 되는 거죠. 아주 커다란 것의 일부가. 그리고 그 커다란 자연처럼 진짜 커다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작업할 때 만나러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 공동체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회사의 회사원 집단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 마을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내가 거기 묻혀간다는 것은 나에게는 내가 힘들 때 오히려 힘을 주는 일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뭘 줘도 그 사람들은 사실 원하는 게 1도 없다. 이미 되게 모든 게 피스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스풀한 모습을, 그리고 재밌어하는 그 모습을 더 재밌게 옆에서 찍고 그걸 극대화시켜서 보여드리고 나눠드리면 진짜 그분들은, 손주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우리 할아버지 되게 힙하게 나왔네 하면서 정말 좋아하는 그런 작업을 나는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너무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강연할 때 그 주악주악이라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뭔가를 내가 찾고자 가는 게 아니라 가면은 나타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어당겨지는, 맞아요. 끌려가는. 그래서 저분 뭐지? 하다가 어느 순간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 그런 게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주악주악을 하고 일단 나가고 일단 걸으면은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내가 그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 그런 거를 엄청 요즘에 많이 경험을 하면서 그런 걸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목적 없이 걷는 게 주악주악이라는 말인데 목적이 없이 저는 살아요. 되게 한심하네. 근데 지금까지 줄곧 그랬어요. 그냥 다행이었죠. 근데 삼촌들의 목적은 자식 먹여 살리는 거였어요. 그거 하나뿐이었지만 어쨌든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목적이 없다라는 게 말이 쉽지. 내가 이게 일이면은 일이 사실 목적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되게 큰 목적으로 뒤에 두고 내가 지금 엉덩이를 무거운 엉덩이 일으켜서 가는 그 순간 오늘 누구를 만나고 뭘 얻게 될까에 대한 목적은 없이 정말 절에 가듯이 성당에 가듯이 마음을 비우고 가는 거예요. 진짜 수양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하셨던 네. 내가 비어 있어야지. 맞아요. 그래야 남이 들어오거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거는 그냥 나고 늘 그럴 것이고 이분들을 만날 때는 적어도 그걸 한번 싹 비우자. 심호흡을 하고 그냥 들어가서 부딪히고 그 목적 없음을 달성하고 오는 거죠. 목적이 없고 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과 만나고 나서 또 그게 이제 내 목적이 돼버리는 살당 범인 사라지고 죽어지는 목적이 결과가 되어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랩도 만들 수 있겠네? 랩 같았어 지금. 약간 그런 거예요. 제주에 살면 제주 사람들을 닮아가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방식.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우주의 플랜으로 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자율주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간 제주에서 했던 활동이랑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를 조금 들어본 것 잘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는 벌써 마지막이라고요? 너무 아쉬운데 더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자기소개? 그러네요. 딱 그때 강연할 때처럼 자기소개 시간만큼 이해 가시죠? 무슨 지금 네네. 태우 씨 자기소개 조금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쵸. 저 역시 안타까운데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시간 가이드로 잡고 네네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지금의 시점에서 더 나의 과거를 한번 정리하고 규정을 해본다면 그럼 그 인도네시아에서 비치보이들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은 지금의 내가 봤을 때 어떤 시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것을 용기 내어서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싹 이렇게 힘들게 그거를 이제 치워내면서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것들이 저는 연구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삼촌들도 마찬가지고 비치보이도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제가 목적해서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었고 우연히 연이 닿아서 했었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되게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경계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닷가 깊이 가서 원양어선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아니라 이들은 파도가 무너지는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비치보이도 거기서 콜라 팔고 서핑 가르치고 그 돈을 고향에 보내서 부모님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각 민족별로 여러 사람들이 으쌰으쌰 저곳에 가면 뭔가 있을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고 저희 부모님도 제가 6살 때 그렇게 제주에 가면 적어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와서 아버지도 바다에서 이것저것 일을 하시면서 이제 삶을 일으켜 세우셨고 그러니까 진짜 근데도 저는 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나라에 막 가서 이것저것 진짜 경계 없는 학문이란 예술, 음악, 영화, 영상, 인류학, 사회학 막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을 진짜 이도저도 아니 너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니? 막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불안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왜 했냐면 제가
되게 즐거워서 했던 것들이에요. 책도 너무 이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밌고 인류학도 민속학도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너무 쿨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다 섞어놓고 보면은 경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전문이 뭐야? 했을 때. 근데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지금 이제 학교에서 떠난 지 20몇 년 지나서 제 할 일도 똑같은 일 13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계 없음이 하나의 프로페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비치보이한테 내가 가 닿았던 이유. 하필이면 그 수상민족인 바자우를 만나러 간 여행에서 하필이면 거기 객가에서 막 여자애들한테 말 거는 걔네들하고 왜 이렇게 친하게 해서 지난 12년을 공부를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 제주에 와서 제주 같은 곳은 더 이상 있기 싫어서 떠났는데 하필이면 발리에 또 가가지고 너무 비슷한 걸 보면서도 거부했던 거를 다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너무 속하고 싶은데 경계에 계속 있던 제 자신을 받아줬던 그 바닷가 파도 부서지는데 사는 사람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한결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저같이 뭔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그게 뭔지를 조금씩 알려주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쭉 이어졌어요. 생각해보면 다 이어져 있네. 그래서 책의 앞부분에서 봤을 때는 뭔가 그거를 그냥 사실 뭐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은 그게 다 이어지고 지금까지 오기 위한 그 징검다리 돌 중에 하나였던 다 그런 거예요. 네, 그 책 쓸 때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지금이니까 이어졌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 편집자가 자꾸 그 얘기를 쓰라고 할 때 저 이걸 왜 써요? 그랬더니 작가님 그 부분을 써야 좀 책이 섹시해져요. 이래가지고 쓴 거거든요. 근데 써놓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 사실은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구나.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전보다 조금 섹시한 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협업자의 말을 잘 들읍시다. 또 시선이 다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진짜 혼자 이루어지는 이야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태호님도 사람들 이야기 속에 빠져서 흥청망청 재밌게 노시고요. 일단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를 매번 느껴주시고 그 재밌다는 거를 그대로 재밌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또 비슷하게 느끼는 재밌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더 시너지가 나는 작업들을 많이 하면서 서귀포를 또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럼요. 그래서 말씀 아까 해주셨던 것처럼 게이트볼장에서 느꼈던 그 무아의 경지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나를 잊게 되는 그런 것처럼 진짜 내가 비어 있어야지 뭔가가 들어올 수 있고 맞아요. 내가 막 뭔가를 원해서 막 이걸 가져오고자 얻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빈 상태로 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연결되는 거? 그걸 하면은 이제 그 이후는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 재미난 일이 많이 생기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있으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열광하실까?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날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와 처음에는 우와 대단해 이렇게 하다가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를 생각했을 때 잘 생각하고 책 읽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아 이게 이들의 어린 시절에 배우지 못했던 것들의 역사까지 가는 거죠.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아왔으면 지금 이렇게 즐거워하실까? 그러면서 또 그 전의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서 만나서 하긴 삼촌 때는 학교도 못 갔잖아. 얘 이렇게 하면 어이구야 너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더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한 꼭지 더 해주시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 왜 이렇게 즐거운 거지 도대체? 이게 뭐가 좋은? 이게 뭐가 특별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인터뷰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뭐가 좋으세요, 삼촌? 이런. 그래서 그날 게이트볼장 가는 것도 사실 예정이 없었는데 홍춘호 삼촌 인터뷰하고 끝나고 운동하러 가신다고 해서 그냥 따라간 거였거든요. 예정 외로. 그런데
그 마지막 질문했던 게 요즘은 세상이 어떠시냐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가 좋고 예전보다도 너무 살기 좋고 행복한 세상이니까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게이트볼상에서 그렇게 재밌게 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더 그래서 약간 연결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너희들은 몰라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이런 거지. 네네네. 약간 요즘 젠지들도 그런다며요. 뭐 뭔가 이렇게 가진 거 보여주지 않고 그냥 내가 좋으면 그거 굳이 막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옛날에 다 꺼내서 너도 해봐 이랬던 사회가 이제 네 이제 그만하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 든 생각이 이쁘나 이거 저기 누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겹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그 홍춘호 삼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뭐 취재를 하거나 어떤 거를 찾아다닐 때 키퍼슨을 찾아서 이제 가는 거 너무나 당연해. 너무나 당연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약간 선물이나 응원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를 만나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그 한 사람이 한 번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해서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가고 또 갔을 때 이 사람이 사는 공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릴까? 를 저는 그거를 생각하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거 대표적인 게 홍진호 삼촌이어서 지금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4.3을 겪고 한국전쟁을 겪은 시대의 사람이라면 누구든 아직 살아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여쭈면 뭐 4.3이라든지 그 시대에 밖에 우리가 배울 수 없었던 인간력을 사실 누구에게든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그런 도전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진짜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분들을 길에서 만나서 우연히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방송국 이런 데서 막 전화 올까 봐 이름 지명 싹 빼고 출판한 거거든요. 근데 매번 전화 왔어요. 이 사람 누구냐? 요 챕터에 이 사람 누구냐? 안 알려주지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피해가 갈 테니까 조사지 피해 같은. 그래서 그 누군가가 취재한 거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오고 그 외의 이야기를 들어오는 거 아주 재밌죠. 거기 적히지 않은 그 외에 그것도 재밌지만 아직 내가 누굴 만날지 몰랐는데 어떤 삼촌이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한번 마을을 걸어보세요. 그랬을 때 정말 뜻밖의 발견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 쌓아가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수많은 게임 교과목 중에 모르는 삼촌에게 대단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과목을 하나 추가하셔서 저처럼 모르는 사람 화장실도 좀 써보시고 아는 길도 한번 물어보시고 하면 지금밖에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몇 년 후면 이거 못해요. 멸종위기종이라니까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 페이스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사실 홍춘호 삼촌은 알고 만난 게 아니라 길에서 만나서 그분 섭외해서 했는데 진짜요? 그분이었어요. 네. 와 이거 인연이다. 네네네. 그러면 네. 그거 그래서 인연입니다.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신기하다. 저도 그런 사람 있어요. 인터뷰 다 하고 집에 왔는데 그 어떤 이제 신화학자 선생님이 그분 신박님이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면서 다 만나고 났는데 또 막 이해가 깊어지고 내가 운이 좋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재밌어요. 누굴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내일. 맞아요. 그게 제 직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상이 안 가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예상 안 가는 거.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한 이유가 아예 그냥 인터뷰처럼 하면은 네. 예상이 가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예상이 잘 안 가서 어, 일단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할 줄은 몰랐고 이렇게 길게 해도 되는 거예요. 몰라, 모르겠습니다. 몰라, 저도 모르겠어요. 네.